학교 복도에서 학생들이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과열되더니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학생 한 명을 여러 학생들이 모여서 때리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럴까요? 오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티파니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미국 LA의 작은 마을이고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저에게 헌신하는 엄마를 생각하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너무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셔서 저는 아빠와 연락해 본 적 없고 그저 엄마에게 아빠는 뉴욕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에요. 가끔 아빠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엄마가 서운해할까봐 표현은 못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형편에 가기는 힘든 식당인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런데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어떤 상황일까 어리둥절했고 레스토랑에 도착해보니 엄마 옆에는 어떤 남자가 앉아있더라고요. 백인인 엄마와 나랑은 또 다른 동양인 남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는 이 남자는 한국에서 왔고 엄마와 결혼할 남자라고 하시며 남자를 소개시켜 주셨죠. 또 한 번 당황해서 입을 벌리고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작은 체구의 동양인을 만나는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작은 나라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한국하면 북한과 전쟁 중인 나라이며 너무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충격을 너무 받았고 저한테 아빠가 생긴다니 아빠라는 존재는 저한테는 너무 낯선 존재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만 바라보며 20년 가까이를 살아오셨고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바라며 새아빠를 좋게 보려고 노력했지요. 그렇게 우리는 새아빠와 함께 셋이 살기 시작했고 한 집에 사니깐 어떻게 또 사라지더라고요. 새아빠는 근처에 태권도장을 운영하셨는데 운동하던 분이라 그러신지 굉장히 성실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엄마 일을 도와주시며 낮에는 태권도장에 가서 일을 하고 끝나면 저를 또 픽업해 주러 학교에 와주시고 또 엄마가 일 끝나는 시간에는 엄마를 데리러 가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이런 모습에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게 아빠라고 불러버렸어요. 저는 항상 아저씨라고 부르거나 아예 부르지 않았는데 학교 끝나고 저를 기다리는 아저씨의 모습에 너무 반가워서 아빠라고 크게 불러버린 거 있죠? 아빠도 해맑게 웃으시며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아빠가 생기는 순간이었어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아빠의 흐르는 눈물을 보았고 그 눈물을 보며 저도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린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엄마는 마케팅 회사에 근무했고 저는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우리는 밤에 태권도장에 다시 모여서 다 같이 아빠를 따라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저는 여자라서 하기 싫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 엄마가 열심히 하는 모습에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재밌고 다 같이 모여서 할 때도 재밌고 은근히 다이어트도 되는 게 딱 좋더라고요. 그 중에 발차기를 하고 주먹을 찌를 때는 뭔가 짜릿한 쾌감이 들더라고요. 또 도복이 다 젖을 정도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샤워할 때는 아, 정말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구나 싶은 느낌이 들어서 태권도가 저랑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또 중요한 거는 학교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이번 중간고사에 처음으로 1등을 했으니깐요. 아빠 엄마한테 성적표를 보여드리니 흐뭇해하시고 1등 기념으로 선물을 사주시기로 하셨어요. 선물은 바로 아이폰이에요. 대박이죠? 친구들은 다 휴대폰이 있었는데 저만 없어서 조금 서운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집 경제 사정이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저는 인스타를 깔고 제 사진을 올릴 거예요. 동영상도 찍고 싶고 또 맛집 가서 인증샷도 찍을 거예요. 그리고 카톡을 깔아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빨리 하고 싶어요. 이모티콘도 보내고 영상통화도 하고 이렇게 생각만 해도 너무 신이 나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다른 시험과 다르게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거든요.
원래 시험 기간에는 새벽까지 항상 공부를 해도 1등을 못했는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놀았던 것 같은데 결과가 좋아서 너무 깜짝 놀랐다니깐요. 그때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태권도를 해서 저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졌지만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져서 공부도 잘 된 것 같다고요. 공부할 때 집중도 더 잘 되었고 새벽까지 공부를 안 해도 충분히 1등을 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누가 태권도 관장님 아니랄까봐 저한테 영업을 하시나 했어요. 그래도 그런 아빠가 조금 귀엽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아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빠는 항상 부지런하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와 나를 위해 계란 후라이를 해주시고 저를 학교에 태워다 주시고요. 그리고 태권도장으로 출근해서 청소를 하시고 태권도 수업을 하시죠. 또 저녁에는 저를 태우러 다시 학교에 왔다가 가는 길에 엄마도 태워서 집에 가시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집에 와서는 한식으로 된장찌개, 김치찌개도 맛있게 끓여주시고 가끔 삼겹살도 구워주시고요. 말 그대로 슈퍼맨이신 거죠. 이런 한국인 아빠가 더욱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아빠는 왜 이렇게 힘들고 부지런하게 살고 있냐고. 또 어떻게 이렇게 슈퍼맨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아빠가 우리 가족이 되면서 엄마는 더 밝아졌고 저는 성적도 오르고 더 밝아졌다고.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이런 변화가 찾아오게 했냐고요. 아빠는 웃음이 빵 터지셨는지 계속 깔깔깔 웃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주를 가져오시더니 같이 마시자고 하네요. 미성년자한테 맥주를 주시다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곧 술을 마실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 성인도 아니고 학생인데 말이죠. 그러자 아빠는 어른에게 배우는 술은 괜찮다고, 한국에서는 예의를 중요시해서 어른이 같이 먹자는 것은 먹어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기로 했어요. 아니 사실 맥주 맛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맥주 한 모금 쭉 들이켰지요. 시원하지만 목이 따갑고 얼굴에 열이 오르면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랄까? 아빠와 같이 짠하면서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지요. 아빠는 맥주를 한 모금 더 드시고 맥주를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부지런하고 빨리빨리 일 처리하는 습관이 있어서 모든 일을 뚝딱 할 수 있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세월아 내워라 하는 사람이 없어. 모두 땀 흘리며 열심히 살고 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야. 나는 미국에 처음 와서 미국 사람들의 게으른 모습에 너무 놀랬어. 세탁소에 옷을 맡겨도 한 달이 걸리고 택배를 시켜도 일주일 이상 걸리니깐 말이야. 저는 새아빠의 말에 조금 놀랬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동양인이 지금 미국을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땅도 작고 키도 작고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발전도 안 된 나라에서 온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싶더라고요. 하지만 곰곰이 아빠의 말을 생각해보니 아빠는 빠르게 움직이며 시간 관리도 잘하는 분이셨어요. 또한 태권도장에서의 아빠의 모습은 굉장히 근엄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고요. 태권도를 잘해서 싸움도 잘하는 우리 미국인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미국인에게도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시는 인성 또한 상당히 뛰어나셨지요. 무엇보다도 엄마와 저에게 헌신하시는 모습에 마음의 문을 열고 저희 아빠가 되셨던 거고요. 그렇게 저는 중간고사 1등을 하며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에 휘말려 버렸어요. 태권도장을 갔다가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도복을 그대로 입고 학교에 간 거였어요. 저는 수업에 늦을 수 없었기에 불이 나게 도복을 입고 간 건데 친구들에게는 조금 이상해 보였나 봐요. 쉬는 시간에 미국인 친구들이 와서 이 우스꽝스러운 옷은 뭐냐고 하는 거예요. 품위 있고 단정한 도복을 그렇게 비웃으며 말할 수 있는지 친구들이 조금 미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친구들에게 태권도를 알릴 기회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 옷은 한국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할 때 입는 도복이며 허리에 두른 벨트는 태권도 띠인데 띠는 색깔별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려주었죠. 그러자 중국인들이 와서 태권도는 쿵우를 베낀 무술이고 쿵우보다도 못한 무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쿵우를 잘하는 사람은 이소룡이라고 영어로는 브루스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태권도를 세계에서 잘하는 사람은 자랑스럽게 우리 아빠라고 했죠. 우리 아빠의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인이며 태권도장의 관장님이고 싸움을 진짜 잘한다고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미국인 친구와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인 아빠 사진을 한참 바라보면서 저를 이상하게 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못 사는 나라 사람이고 중국에 비해 보잘것없는 나라 한국이라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한국은 중국의 쿵우도 베꼈지만 중국의 김치를 베껴서 한국의 김치인양 만들어 먹는 기생충 같은 나라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지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도 꾹꾹 눌러가며 참고 있는데 왠지 우리 아빠한테 욕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중국인 친구와 미국인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씩 날려버렸어요. 그러자 미국인 친구들이 저한테 달려들며 제 도복을 벗으라고 찢어버린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자 이제는 중국인 친구들 여러 명이 저한테 달려들기 시작하며 미국인과 중국인 가릴 거 없이 저를 짓밟고 때리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한 명씩 제압하기 시작했죠. 돌려차기와 옆차기를 날리며 명치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날치기로 목을 가격했죠. 저도 나름 태권도 검정띠라서 맞고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서로가 피투성이가 되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학생들의 싸움은 갑자기 끝나버렸어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저를 픽업하러 온 아빠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빠를 본 순간 왠지 모르게 싸움을 멈추게 되었고 아빠를 향해 달려가 아빠 품에 쏙 안겼어요. 도복이 다 찢어지고 얼굴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고요한 침묵만 흘렀지요. 집에 와서 아빠가 이야기 좀 하자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식탁에 조용히 앉아서 작은 유리잔을 2개 가져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술인 소주를 가져오시며 슬프거나 기쁘거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아빠는 소주 한 잔을 한다고 하시며 소주를 흔들며 오시더라고요. 소주를 너무 작은 잔에 한 잔 주시길래 바로 짠하고 원샷했지요. 그저 맑은 물처럼 보이던 소주를 마시는 순간 너무 쓰고 얼굴이 빨개지며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아버지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이야기하셨어요. 너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준 것은 싸움을 잘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의 신체를 건강하게 하면서 정신도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태권도를 함으로써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의 예의를 배우길 바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의 무술을 배워서 제가 남자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빠에게 큰 가르침을 받고 다음날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가서 같이 싸운 친구들 한 명 한 명 마주보며 미안하다고 17명이나 되는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선생님이 오셔서 징계위원회에 대해 말해주셨어요. 어제의 싸움으로 인해 친구 부모님들의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요.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었고 결과 퇴학 처리되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믿기 어려웠죠. 여학생들의 싸움이었고 크게 다친 사람도 없었는데 그리고 저는 중간고사도 1등이고 기말고사만 잘 보면 우수 졸업생으로 하버드에 진학할 계획이거든요. 갑자기 저의 앞날이 깜깜해지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라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갑작스런 사건으로 저희 집은 상갓집 분위기가 되었고 저희 진로에 대해 가족회의를 하였어요. 저는 아무런 의욕이 없었고 엄마는 다시 학교를 다니자고 하였으나 아빠는 사회로 나가 취업을 권하셨어요.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마음이 없고 다시 학교를 돌아간다고 해도 열심히 공부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또 갑자기 제가 취업한다 해도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아빠는 저에게 편의점 창업을 제안하셨어요. 그것도 한국식 편의점을 말이죠. 저는 미국의 마트도 너무 좋은데 편의점이라니. 그것도 작은 나라의 한국식 편의점이라니요. 편의점이면 편의점이지 한국식 편의점은 도대체 뭔가 싶었어요. 한국의 태권도로 친구들을 때려눕혀 학교도 잘렸는데 제가 또 한국과 연계된 걸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또 저는 미국 사람인데 굳이 작은 나라의 한국 방식을 따라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세계 최고 경제대국인 미국이 왜 한국을 따라해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빠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아빠는 저에게 한국식 편의점에 대해 진지하게 찾아보고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하셨어요. 방에 혼자 앉아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한국 편의점이 독특하더라고요. 먼저 술 종류가 다양하고 저렴하대요. 소주, 맥주뿐만 아니라 와인도 있고요. 거기에 야외 좌석도 있어요. 여름에는 그 좌석을 잡기가 치열해서 눈치 싸움이 대단하다고 하네요. 미국은 밖에서 술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여름에 밖에서 간단히 먹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또 음료수와 음식의 종류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 중에 바나나 우유는 바나나와 우유를 섞어서 만든 음료수인데 우유에 바나나 맛까지 난다는 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바나나도 맛있고 우유도 맛있는데 그걸 같이 먹는 맛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한국의 김밥과 도시락, 라면같이 저렴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다고 해요. 저도 아빠가 드실 때 한국 라면을 옆에서 먹어봤거든요. 저는 신라면과 짜파게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신라면은 미국인인 저한테 조금 맵지만 그래도 국물이 맛있고 짜파게티는 세상 태어나 처음 먹어보는 맛있는 맛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 웬만한 식당보다 더 좋은 것 같고 식당에서 먹는 거는 가격도 비싼데 편의점 음식은 저렴하기까지 하니 식당보다 장사가 잘 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또 편의점에는 택배도 보낼 수 있고 비상시 먹을 수 있는 약도 판매한다고 하니 안 파는 게 없는 거예요. 편의점 하나만 차리면 식당이랑 마트랑 약국을 한 번에 하는 셈이잖아요. 장사 잘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편의점에는 무인 편의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훔쳐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고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하나 싶은데 한국은 어느 장소든 CCTV가 잘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새벽 시간에도 치안이 안전하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또한 굉장히 뛰어나서 돈 안 내고 가져가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세계 최고 경제대국인 미국에서 무인 편의점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주인 없다고 하면 편의점을 다 털어갈 것 같거든요. 미국 사회에는 폭동이 자주 일어나서 한 번 일어나면 살인과 강도가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밤에 절대 밖에 나가지 않고요. 그런 곳에 무인 편의점이 문을 연다면 일주일 사이에 다 털릴 것 같아요. 미국의 시민의식보다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다는 모습에 조금씩 용기가 나더라고요. 19살의 편의점 사장님이라니 상상만 해도 흥분되고 온몸이 짜릿하더라고요. 이참에 한국에 가서 편의점을 운영해보는 건 어떨지 아빠에게 상의드려봐야겠어요. 여러분, 제가 편의점 오픈하면 한번 놀러 오셔야 해요. 오시면 제가 신라면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편의점 운영하실 예비 사장님이신 미국인 티파니의 이야기였습니다. 편의점이 잘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스토리티브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